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금 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보실 이 특별 열차를 김 위원장이 타고 왔고 내일 중국 러시아 정상과 나란히 열병식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방중 목표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최적의 카드로 판단하고 있다. 현송월, 최선희는 함께 간 걸로 파악이 됐고 김여정, 리설주도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당국은 보고 있는데요. 베이징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윤상 특파원, 김 위원장이 도착한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지 시각 오후 5시쯤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일대가 통제된 가운데 전용 열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차량을 이용해 곧바로 주중 북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도착이 임박하자 베이징역 주변은 경비 병력이 대폭 강화되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도착 후 김 위원장이 방문한 북한 대사관 인근에선 중국 당국이 식당들의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주변에 대규모 경비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외신 기자들과 공안들 간에 마찰이 곳곳에서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 대사관에서 중국 주재 외교관들과 만난 뒤 숙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안 등을 고려해 중국의 공식 영빈관인 다오이타이, 즉 조호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이번이 5번째로 2019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중국 국경을 넘은 김 위원장이 15시간 만에 베이징에 도착하면서 북중러 정상이 한 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자, 혹시 부인 리설주나 딸 주혜의 모습도 좀 포착이 됐습니까? 제가 베이징역 인근에서 도착 상황을 계속 지켜봤지만 삼엄한 경비 탓에 접근이 막혀 수행단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국정원이 오늘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부인 리설주 여사와 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은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딸 주혜는 동행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오전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천안문 막루에 올라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열병식을 지켜본 뒤 중국, 러시아와 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국정원은 북중러 3자 회담 개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동급의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일 열병식은 전 세계 앞에서 한미일에 맞서는 북중러 삼각 연대를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최고 지도자 동선을 늘 철저하게 보안에 붙였던 북한, 이번엔 좀 다릅니다. 출발하자마자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 내부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과시용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공개한 모습들 함께 보실까요? 김정근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1호 열차 내부 집무실에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집무실에서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무언가를 논의 중입니다. 밤중에 열차 앞에서 간부들을 세워놓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편한 자세의 김 위원장과 달리 간부들은 경직된 채 김 위원장의 말을 듣는 모습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오늘 새벽 단둥을 통해 국경을 넘자마자 김 위원장의 중국행을 알렸습니다. 9월 1일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전용 열차는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동선을 곧바로 보도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2023년 9월 러시아를 방문할 때는 이틀 뒤에야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북한의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가시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판단을 하는. 김 위원장은 중국으로 향하기 직전 미사일 연구소를 방문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최신 ICBM은 화성 19형이었는데 다음 세대 ICBM이라며 화성 20형이라는 이름을 처음 언급한 겁니다. 탄소 섬유를 사용한 다탄두 ICBM으로 추정되는데 기존에 비해 사거리나 탄두 중량을 늘려 파괴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개발될 걸로 보입니다. 미사일 연구소 방문 소식은 주민들에겐 알리지 않고 대외 매체를 통해서만 보도했는데 미국과 서방을 향한 메시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걸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먼저 이렇게 만나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를 오랜 친구라고 부르면서요. 자, 같이 산책도 하고 차도 마셨는데 이 반미 투톱의 만남 모습은 이솔 기자가 이어갑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도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소 띤 얼굴로 레드카펫을 따라 회담장에 들어갑니다.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악수를 나눈 두 정상은 서로를 친구라 부르고 관계가 최고조라고 강조했습니다. Дорогой друг, наше тесное общение отражает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х связей,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на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이들은 더욱 공정한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하자고 강조했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시 주석의 관저인 중나나이에서 오찬과 차담을 이어간 두 정상은 카메라 앞에서 관저 경내를 함께 산책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BBC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안정적 무역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정상이 마주 앉은 건 지난 5월 러시아 전승절 이후 약 4개월 만으로 양국은 에너지, 항공우주,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여 건의 협력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크렘린궁은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하면 회담 가능성을 대표단과 직접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북러 간 정상회담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우리 측 방중단도 조금 전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리셉션 자리에서 접촉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중국 전승절 참석차 출국길에 오른 방중 의원단.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방중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방중단이 김 위원장과 만남을 기대하는 건 내일 오후天安門 광자 막루 혹은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리셉션 행사입니다. 방중단의 한 의원은 박지원 의원 등이 북한 측 인사를 알고 있으니 동선이 비교적 자유로운 리셉션에서 마주친다면 북측 수행원들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우원식 의장과 김 위원장이 마주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 정상급 경로 순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원식 의장의 순서가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만남은 조금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 때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는 막루 행사와 리셉션 행사 모두 참석했지만 거리가 멀어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은 모두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앞에 집결을 해 있다고 합니다. 이 내란 특검이 국회 본청까지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가장 강력한 수위로 저지하겠다고 나섰다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구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결해 있다는 소식 들렸는데 특검팀이 그 원내대표실에 진입을 한 거예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이곳 국회 본청 2층에 있는데요. 특검팀이 바로 아래층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비상대기하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들, 특검과 협상은 없다며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수사, 압수수색 몇 말이냐? 몇 말이냐? 몇 말이냐?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과 다음 날 계엄 해제 표결 관련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보가 다 모인 심장, 원내대표실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맞서는 중입니다. 조원석 특검이 완전히 망나니 춤을 좀 추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할 수도 없고 특검이 저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실이나 원내 행정국, 당사, 위원실을 동네 편의점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 허가 권한을 지닌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건성을 하고 있다고? 아니 이거 왜 건성을 하고 지금 먼저? 웃을 줄 알고 발언하는데 좀 얘기해주세요. 나가주세요.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첫 의장 접견도 압수수색 항의장이 됐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좀 과도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은 일하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 특검은 추경호, 조지현 의원실도 각각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두 차례 전체 의원들에게 집결해달라는 공지를 보내면서 의원들도 분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교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을 택한 건 국민 시선 돌리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토 방문 때 찾던 명품 3종 세트를 줬다고 밝힌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오늘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왜 명품을 줬는지 특검이 그 대가를 추궁했는데요. 그 대가로 의심되는 인사청탁, 그 대상인 맞사위도 오늘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오늘 특검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나온 이 회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눈을 감고 답을 피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6,200만 원짜리 목걸이 직접 주신 거 맞나요? 지난달 11일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한 특검은 오늘 이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장신구를 건넨 정확한 시점과 경위 등을 추궁했습니다. 지병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이 회장은 조사에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이 회장이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맞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비서실장 임명 당시에 이봉관 회장 청탁이 있었던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이 회장은 앞서 검찰에 낸 자수서에서 목걸이 등 장신구 3점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고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알아봐달란 취지였다는 내용을 담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특검은 나머지 장신구 2점의 행방도 조사했습니다. 약 7시간 동안 이 회장을 조사한 특검은 조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재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약 2달간 3억 원 넘는 영치금이 들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돈 이미 거의 다 썼다는데요.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에 썼을까요?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된 건 지난 7월. 이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돈 한 푼 없이 들어가 아무것도 못 사고 있다는 사연도 덧붙였습니다. 전한길 씨도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지지자들의 입금을 호소했습니다. 수감 이후 약 2달간 이 계좌로 들어온 영치금은 3억 1,000여만 원. 서울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영치금을 79회에 걸쳐 인출했는데 3억 100만 원을 변호사비 및 치료비로 사용했고 구치소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26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본인 계좌로 송금한 돈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영치금 개인 한도인 400만 원이 넘으면 석방할 때 돌려받거나 본인이나 가족 등 외부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영치금 계좌에는 126만 5천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치금 대부분은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내인 김건희 여사가 보낸 50만 원, 장모인 최모 씨가 보낸 100만 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6선 추미애 위원장과 간사로 내정된 5선 나경원 의원의 오늘 법사위 첫 격돌 현장은 어땠을까요? 센 중진들이 나선 법사위, 제대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사 선임 후 처음 법사위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 기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을 좀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 말씀하면서 그냥 의사진행 발언 같이 해도 될까요? 인사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그러면 위원장의 진행 순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부터 처리하자는 국민의힘 요청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들어주지 않으면서 신경전은 폭발합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발언을 못하게 발언? 의사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제 자리로 돌아가세요. 급기야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가고 추 위원장과 나 간사 간 충돌은 이어집니다. 정말 법사위 와서 보니까 이게 국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제외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맨 처음에는 간사 선임의 건이 있다가 그 다음은 간사 선임의 건이 없어요. 추미애 위원장님, 육선 의원 하시면서 이렇게 국회 운영이 된 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지금 막 사보임 되신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에게는 육선식이나 라고 발언을 하시고 심히 유감이고요. 여권 의원들 나 의원은 간사 자격이 없다며 추 위원장의 힘을 싣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원 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 수사 받아야 되는 분 아닙니까? 사익 증진의 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더구나 간사까지 탐내실 줄이야 5선이나 되셔서. 결국 간사 선임을 못한 채 법사위는 끝났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사과 발언 하시겠습니까? 신상 발언 드리면 사과 발언 하시겠습니까? 나경원 의원님 이 법사위는 전투장이 아닙니다. 무도한 국회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그 사과를 추미애 위원장이 해야 된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국회에 출석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여당의 공격과 끝까지 버티라는 야당의 응원이 엇갈렸습니다. 이 위원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준성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근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검토 발언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검찰에 기소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는 겁니다. 기소를 생각지 않더라도 기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일종의 지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매우. 여당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고리로 거세게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진숙 위원장에게 하는 이번 질의가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새벽 4시에 공적 업무를 누구와 봅니까? 저는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개인 카드 쓰죠. 믿든지 말든지는 최 의원 마음대로지만 저는. 국민의힘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EBS 이사장 사례를 들며 끝까지 버티라고 응원했습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 이분 보시죠. 이거 업무 추진비 1,600여만 유용해서 기소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유시춘 위원장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같은 잣대라면 유시춘 이사장은 이미 오래전에 직권 면직이 됐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 대구시장 출마설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대구시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해야 한다. 제 임기를 채우면 제가 지방선거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진숙 위원장께서는 아니 임기 지키면 출마할 수도 없는데. 법정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오늘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과거 여러 정치 편향 SNS 글들이 논란이 됐죠. 천안함 폭침 음모론 글을 공유한 이유, 과거에 올린 지역 비하 인용 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 후보자 답변 볼까요? 사과한 것도 있고 반박한 것도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16차례에 달하는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방북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북한의 VIP입니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처음에 평양에 갔을 때 북한으로 출근한 겁니까? 북한에는 그렇게 십수회를 들락날락거리고 장국민이 죽어도 북한에 가고
전체 방북한 것이 16차례는 맞습니다만 민주당은 갈만했던 방북이었다고 두둔했습니다. 놀러 간 거 아니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관련 업무로 가신 거죠? 네. 예, 우리 평화통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은 이번에도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 주적 개념이 부처마다 쓰는 게 다르다고 알고 있고요. 다른 부처에서는 어떻게 규정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셔야지. 최 후보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적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특히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은 우리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 번영으로 이후에 최 후보자가 과거 SNS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글을 공유하거나 지역 비하성 글을 인용한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결론 내린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SNS에 공유하거나 게시했습니다. 후보자가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오늘 최규진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 띄워진 숫자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인데요. 이 만취 운전 전력은 교육부 장관 자질론으로 번졌습니다. 여중생의 따귀를 때렸던 사실도 자질 검증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혹시 어린이 이름 아시죠? 뒤에서 말하지 마세요. 갑 생각이 안 나는데요. 민식이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민식이법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자, 그럼 다음 숫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맞추셔야지. 뭡니까? 제가 음주운전에 걸렸던 수치입니다. 그렇죠. 전과 몇 범입니까? 전과 3범이죠. 첫째로 전과라고 하는 것이 파렴치범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음주운전이 파렴치범 아닙니까? 교육적입니까? 최 후보자는 교사가 되기 전 일이라면서도 거듭 사과했습니다.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2003년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도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장관이 있었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2001 혈중 알코올 농도 0.251%,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되었고 입시 비리로 수사를 받던 조국 전 대표를 두둔한 과거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30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었습니다. SNS에 많이 옹호하셨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몹시 마음이 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자로서 많이 부족했다. 중학교 교사 시절 성적이 떨어져 오는 여중생의 따귀를 때린 사실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 손찌검이 유일한 손찌검이었습니까? 그때 한 번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에요.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사과하던데요, 오늘 청문회 보니까? 저도 세워봤거든요. 사과한다, 다시 사과한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따져보니까요, 사과 4번 했습니다. 사과 청문회가 됐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과거 자신의 SNS에 부산 비약을 올린 것, 또 천안함 폭침 음모론 글을 공유한 것, 과거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고요. 조국 후보자 입시 비리 옹호 논란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사과를 했다는 건 본인도 이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 건데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사과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최 후보자 논란이 교육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자, 준법을 강조해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법 위반했죠. 또 입시를 관리해야 할 수장이 입시 비리를 옹호한 데다 정부 발표까지 부정하면서 천안함 음모론에 빠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학생 폭행, 또 논물 표절 문제까지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의혹들을 보면 이제 교육부 장관이니까 특히나 지금 적합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음주운전 전과입니다. 교육부가 2022년부터요. 음주운전을 한 교사는요.
교장 임용해서 아예 배제했습니다.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교직 사회의 음주운전 경각심을 제고하려고 이런 결정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최 후보자가 오늘 물어보니까 정작 음주운전한 교원은 중징계 대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내로남불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사 노조까지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건 교육부 장관 될 사람이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글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천안함 음모론 글을 수차례 공유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어뢰 때문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아니 정부 발표를 못 믿는 교육부 수장이 어떻게 나라 교육 맡길 수 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다 얘기가 나왔는데 최규진 후보자께서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음주운전에 대해서는요. 이후에 운전 안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교사 시절 성적 떨어져 오는 학생 뺨을 때린 것에 대해서도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한 번뿐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문 표절도 거의 뭐 그때가 한 번이었다라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자, 천안함 음모론과 관련해서는 상처받은 분께 사과하겠다. 또 입시 비리 옹호에 대해서도 젊은이들 마음을 못 살폈다. 교육자로서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다는 해명을 반복하면서 논란을 피해가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뭐 사과하고 청문회 넘어가고 그냥 임명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그러니까요. 최 후보자 해명에도요. 이제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부적격이다. 자진 사퇴해라. 이런 비판 계속 수그러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청문회 주목할 점 증인 참고인 또 0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 100% 소명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최 후보자 논란의 경우는 전과나 과거 SNS 글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명확한 논란이잖아요. 한 야권 관계자한테 물었더니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지난번 낙마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 의혹이 더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 보였는데요. 자, 교육 100년지대계를 담당할 이 최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남희 기자였습니다. 네, 택배 트럭이 택시와 충돌한 뒤 다리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엔진 오일이 유출되면서 긴급 방제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한강과 연결된 하천이었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다리 및 하천 바닥에 옆으로 누워있는 택배 트럭. 경적 소리가 나고 운전석 문이 들썩입니다. 시민들이 급히 다가가 문을 열어 젖히자 안에 있던 택배기사가 차 밖으로 겨우 빠져나옵니다. 문을 들썩들썩 하시더라고요. 이제 문짝 좀 잡아주고 좀. 시민들이 택배기사를 걱정스럽게 지켜보다가 부축해줍니다. 40대 기사가 몰던 택배 트럭이 옆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다리 난간을 뚫고 3m 아래 성북천으로 떨어진 겁니다. 충돌부터 추락까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진짜 천둥 번개 소리 나는 것처럼 났어요. 택배 트럭 유리창이 깨지고 옆문도 부서졌지만 다행히 택배기사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크레인으로 건져 올렸지만 사고 충격으로 택배 차량 엔진 오일이 한강과 연결된 하천으로 새어나가면서 소방당국과 구청은 흡착포를 뿌려 긴급 기름 제거에 나섰습니다. 사고 직전 근처 상가 CCTV 영상에는 택배 차량이 빠르게 지나간 직후 연속적인 충돌음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보고 택배 차량의 과속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늦은 밤 길가에 세워진 차량들을 노려 문을 열어보며 절도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가방 속에서 수상쩍은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도로 위에서 검은 옷을 입은 젊은 남성이 빠르게 달려갑니다. 경찰관 여러 명이 이 남성의 뒤를 쫓습니다. 남성은 도로에서 경찰관과 잠시 대치를 하더니
팔을 휘두르며 다시 어딘가로 도망칩니다. 차량 문을 열고 무언가 훔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는 겁니다. 남성은 주차된 차량 여러 대의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120m가량을 도망친 남성은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남성의 팔에서는 주사 자국이, 가방에서는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체포 직후 남성이 횡설수설하며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되지 않자 경찰이 마약 투약을 의심했던 겁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이 훔쳐간 물건이 없는 걸로 확인하고 절도미수 혐의로 입건한 뒤 응급입원을 시켰습니다. 또 남성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3톤급 어선이 소형 보트를 위협하고 급기야 돌진해 들이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낚시 명당을 둘러싼 시비 때문이었다는데요.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순간,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 한 척이 물살을 가르며 소형 보트에 접근합니다. 바로 옆에서 뱃머리를 돌리며 위협합니다. 주변을 빙빙 돌며 파도를 일으키는 어선. 보트가 연신 흔들립니다. 속도를 내 보트 쪽으로 돌진하다 끝내 부딪힙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오후 1시쯤입니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고 보트 일부가 부서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낚시 포인트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보트가 뒤집혔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앙카 내린 상태에서 엄청 도망쳤죠. 또 막으려고 진짜 사람 죽이려고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안 도망갔으면 죽을 뻔했어요. 해경은 어선 선장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일단 어선 선장은 본인이 들이받진 않았다. 그래서 과학수사해서 레저보트 충돌 흔적 있는지 조사 중이고요. 바다의 어족 자원이 줄어들면서 이를 둘러싼 어민과 낚시꾼 간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손바닥만한 포장 용기에 담긴 해삼, 이게 7만 원이라면 여러분은 돈 주고 사드실 것 같습니까? 바가지 논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지역 이미지에도 좋지 않겠죠.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장 용기에 담긴 해삼입니다. 옆에 카드 지갑 크기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누리꾼이 유명 횟집에서 주문한 겁니다. 이 누리꾼은 가격이 시가로 적혀있는 해삼을 주문했는데 영수증에 7만 원이 찍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항의하자 5천 원을 돌려줘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바가지 논란이 거세지자 관할구청은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해삼과 멍게 등을 시가로만 표기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매 가격이 시가인 경우에도 당일 시세를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 기간이 지난 사실도 드러나 총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당하던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강원 속초에서도 불친절의 바가지 논란이 겹치면서 지역 상인회가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가지 요금이 지방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어르신들 성지로 불리는 종로 탑골공원. 장기를 두면서 벌어지는 술판이 공원 분위기를 해친다며 장기 금지령이 내려졌죠. 어르신들 여가였던 장기판을 없애는 게 능사냐, 당시 논란이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 탑골공원의 모습은 달라졌을까요? 현장 카메라 정경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년 동안 자리 잡고 있던 장기판이 사라지고 현수막과 노란색 통제선만 남았습니다. 공원 풍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평일 오전인데도 공원 담장 주변에는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어르신, 정신 차려보세요. 어르신, 얼른 일어나셔. 누가 찍으래? 나 저거 봤어.
밤이라고 다를 건 없습니다. 탑골공원을 아껴달라는 현수막 바로 앞에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보입니다. 술에 취해 노래도 부릅니다.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는 나를 바라보시고. 웃옷을 벗고 길바닥에 드러눕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가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장기를 금지했지만 취객은 여전한 겁니다. 오전 중에 한 4건 정도 출동을 했습니다. 그나마 장기판이 사라진 이후 줄어든 편입니다. 쓰레기가 없으니까 좋아요. 소변 보시고 하는 분도 없고 깨끗하잖아요. 공원에서 장기를 두던 노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루아침에 놀이터가 사라진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인근 골목과 공원을 돌며 찾아봤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 다 뿔뿔이 흩어졌어. 없어졌죠. 6년 동안 와서 놀았는데. 공원이나 복지센터로 흩어졌거나 일부는 장기를 두지 못해도 탑골공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서운해. 아니 사람 갈 데가 없고 또 여기는 주소가 서울로만 돼서 경기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어제도 왔다가 쫓겨나고 그랬어. 아, 쫓겨나요? 그럼. 구청에서 안내한 노인복지센터 장기실은 10,000원입니다. 이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 여기서도 포화 상태예요 지금. 탑골공원 인근에 숨어서 장기를 두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못 두게 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여기다 장기판 놓으시고 장기를 두 분이 두고 계시더라고요. 구청은 어르신들을 위한 추가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놀이 장소가 없어졌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장기 금지령에도 사라지지 않은 음주 추태를 막기 위한 과태료 부과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현장 카메라 정경은입니다. 전기차와 달리 전기 자전거나 오토바이 배터리는 밖에 충전 시설이 부족해 집 안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충전 중 폭발 사고가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내 충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김승희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하철 역사가 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합정역 승강장 내 승객이 지닌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겁니다. 지난달엔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가 폭발해 2명이 숨졌습니다. 실내에서 40A 용량의 배터리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26분이 지나자 하얀 기체가 새어나오며 배터리가 분리되고 순식간에 화염을 뿜더니 대능과 함께 폭발합니다. 열폭주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폭발 후 연기가 빠진 실험 현장입니다. 창문은 금이 간 채 깨지고 창틀도 이렇게 휘어져 버렸고요. 안쪽에 설치해둔 CCTV는 녹아내렸습니다. 열 폭주 후에 40초 이내에서는 이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연기가 많이 찼었고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1분밖에 안 된다고. 실내 최대 온도는 약 800도.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니 온도가 조금 내려갔지만 인명피해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진압을 한다는 것보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게 피난의 경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현관 앞이나 이런 데는 특히 놓지 마시고. 화재를 막으려면 정격 용량의 충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던지거나 충격을 줘 내부 셀을 손상시키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소방은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도 열폭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뜨거워지면 충전과 사용을 즉각 멈추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요즘 로봇 청소기 많이들 쓰는데요. 청소기에 달린 카메라로 누군가 내 안방을 훔쳐본다면 소름 끼치겠죠. 실제로 일부 중국산 제품에서 보안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청소해주는 로봇 청소기. 장애물 회피 등을 위한 카메라가 달려있어 편리하지만 불안한 마음도 생깁니다. 가릴 수는 없으니까 사생활 노출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실제로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로봇 청소기 일부 제품에서 치명적인 보안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중국 에코백스의 로봇 청소기입니다. 제3자가 로봇 청소기의 카메라를 해킹하면 청소기에 자체 녹화된 사용자 모습이나 집안을 찍은 사진, 영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르왈 제품은 인증 절차가 미흡해 찍어놓은 사진을 빼낼 수 있습니다. 드리미 제품은 사용자 아이디만으로도 사용자의 상세 개인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엄격하지 않은 인증 절차 시스템 때문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의 모바일 앱 인증 절차 등 보안성 향상을 권고했습니다. 보안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자주 해주시고요. 중고 거래를 하실 때는 꼭 이제 연동을 해지하고 이제 포맷해서 판매하실 수 있게. 해당 업체들은 사생활 노출 위험 등 취약점들을 즉시 조치했고 보안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 중국산 로보락 제품은 불법 조작 방지 기능 등이 잘 정비돼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먹고 있는 과자에 마약 성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요즘 해외 인기 과자 직구에서 사 먹기도 하는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국 유명 마트에서 파는 제품에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과자나 젤리부터 조미료까지 다양한 해외 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외국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직구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많이 찾는 인기 과자입니다. 성분 검사를 해보니 모르핀 등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식약처가 미국이나 네덜란드, 캐나다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파는 해외 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50개를 골라 검사했는데 42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37건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 19종이 검출됐고 나머지 5건은 국내 반입 차단된 의약 성분 등이 확인됐습니다.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과 환각버섯 성분인 사일로신이 식품에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해외 직구 식품 유통업체 중에는 미국 유명마트도 포함돼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적발 제품의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과 통관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식품을 사기 전에 해외 직구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제품 이름을 검색해 원료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 노후 단지인 은마 아파트가 금마가 되는 거냔 말이 나옵니다. 준공 46년 만에 49층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현재 14층 4,424세대인 은마 아파트를 최고 49층 5,893세대로 탈바꿈하는 재건축 계획을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35층 높이 제한이 걸림돌이 되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높이 제한을 폐지하면서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된 겁니다. 일반 분양가는 평당 8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재건축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청담 르엘보다 400여만 원 비싸고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보다도 2천만 원 이상 높습니다. 34평이 지금 40억 가는데 그럼 1억 넘잖아요. 너희가 빨리 대부분 금액이 올라가면 주변도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아파트는 그만큼 올라가겠죠.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대치동 인근으로 몰릴 거란 관측입니다. 도심지에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세대 중 1,090세대는 공공물량입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은마 아파트는 통합심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빠르면 6년 뒤 재건축 착공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금값이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한돈에 68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참에 금을 팔려는 사람도 투자용으로 사려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주머니에서 꺼낸 금반지들을 확인하더니 테이블 위로 건넵니다. 자줏빛 보석함에는 길다란 금목걸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37돌, 2,097만 9천 원.
금값이 계속 오르면서 이참에 목돈 마련을 위해 갖고 있던 금 제품을 팔려고 온 겁니다. 예전에 그냥 많이 시작했었잖아요. 처음 살 때는 20만 원이면 그때 그랬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좀 더 사둔 그런 후회되고. 오늘 기준 금 한돈 가격은 68만 3천 원입니다. 국제금값은 지난 4월 3,500달러를 찍은 이후 오늘 3,543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35%나 상승한 겁니다. 한때 품귀 현상까지 빚었던 골드바의 인기도 여전합니다. 1kg짜리 골드바입니다. 최근 금값이 연일 오르면서 골드바 가격도 1억 8천만 원대를 돌파했는데요. 어제와 오늘 사이 하루 만에 53만 원이 더 뛰었습니다. 한편 금을 사려는 사람들은 부담이 커졌습니다. 금값이 오른 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항소심 결정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한 영향입니다. 5년, 10년 장기적 투자를 본다면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은 가격도 오늘 14년 만에 처음으로 온스당 4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오는 22일부터 2차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죠. 누가 대상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정부와 여당이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만들어질까요? 여인선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가오는 22일부터 열흘 동안 2차 민생회복 쿠폰을 지급합니다. 9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인데 액수에 대한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저희 세금이 좀 나가는 거기 때문에 15만 원에서 그 사이로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 동일하게 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이하를 받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오늘 합의했습니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국민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 등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기준을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1인 가구와 다소득 가구 등 가구별 특성도 고려 대상입니다. 정부는 또 군장병의 지역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 방침은 오는 12일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한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범행 며칠 전 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접근 금지 경고를 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주택가에서 40세 한국인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교제했던 걸로 알려진 30세 한국인 박모 씨로 사건 후 하네다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본 경찰은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피해 여성이 있던 이 사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사흘 전 박 씨가 폭력을 휘둘렀고 헤어지잔 말에 화를 냈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접근 금지 경고를 받은 박 씨는 오사카 관광 후 한국에 귀국하겠다며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칸센을 탔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피해 여성 집을 다시 찾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이번엔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까지 받은 것을 경찰이 확인했지만 박 씨는 출국하지 않고 돌아왔고 결국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空港まで見送っても戻ってきてああいう事件に遭われるってなると、どう対処したら助かったのかっていうやるせない気持ち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구속된 박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인도의 대학 운동장에 순간 번쩍이며 낙뢰가 떨어졌습니다. 놀란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급히 대피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먹구름이 드리운 운동장. 굵은 빗줄기 속에서 학생들이 운동 경기를 이어갑니다. 순간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귀를 찢는 듯한 천둥이 들립니다. 거대한 번개는 운동장에 내리꽂히고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달아납니다. 지난달 31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의 한 대학 운동장에 낙뢰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국은 폭우와 낙뢰가 자주 발생한다며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레스토랑 창가 쪽 테이블에 커플이 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때 갑자기 SUV 차량이 레스토랑 안으로 돌진합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손님들은 그대로 밀려갑니다. 평화롭던 식당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달 26일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식당 손님 2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운전자가 기어를 잘못 조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스토랑으로 차량이 돌진해 한 커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딴 사고에 주민들은 식당 돌진 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장관들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진행한 국무회의 장면을 모두 생중계했습니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관광객 바가지 요금까지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는데 수위가 상당히 셌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산업재해 단속이나 예방 강조하고 체불임금 또 건설 하도급 이런 거 문제 삼았더니 이게 건설 경기를 추진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나 봐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문제를 재차 꺼냈습니다. 업계 불만을 일축하며 오히려 과징금 부과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안 하면 이거 큰일 나는구나. 비용 곱하기 몇 배, 또는 매출의 몇 배, 또는 금액의 몇 배 중에서 높은 거. 임금체불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체불을 했던 데가 또 체불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거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덕 반복되는 데에서는 이제부터 10월 달부터 곧바로 공개하고 명단 공개하고. 저도 월급 많이 떼어먹게 봤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 노예도 아니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동자 임금부터 먼저 청산하고 하는. 그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은행빚 갚는 걸 제일 먼저 한다면서요?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바가지 씌우는 거 어떻게 좀 단속할 방법 없어요? 그 좀 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나는 비싸게 받을래. 이렇게 한 방법이 없나요? 행정가 출신인 이 대통령의 만기 칠남 리더십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문정 검사장 5적에 이어 대통령에게 3적이 있다고요? 네, 대통령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3적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 3적, 야권이 아니라 친여권 인사 3명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두고 머리 아파할 3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정청래 전 대표라고 그래요.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당해서 끝내버린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뭐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법사위원장이 추미위원장, 독재 여왕이 법사위에 등록한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원장이에요.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위원장, 대통령실 속도에 맞추지 않고 자기 존재감 키우기만 바쁘다는 거죠. 자기 정치한다. 조국 원장이 왜 뽑혔는지 좀 이해가 될 것도 같고요. 네, 최근 2030 극우 발언으로 계속 논란됐잖아요.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광폭 행보 중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급속히 극우화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인 거죠.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정당의 영향을 받아서 20, 30대 일부가 그런 경향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런데 여당 내에선 머리 아픈 한 사람이 더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요? 누굴까요? 네, 바로 이문정 검사장인데요.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을 5적이라며 공개 저격하자 여권 내에서도 일제히 성토가 나왔습니다. 이문정 검사 동부지검장은 선을 넘었다고
다고 봐요. 옆에서 꽹과리를 치면서 사냥감들을 다 도망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절제될 필요가 있다. 후배 검사들이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인신공격은 말라 경고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손을 지켜든 실루엣 보니까 여성 같은데요. 네, 17년 만에 법사위 간사로 재등판한 나경원 의원. 초선 못지않게 오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다 한 초선 향해 꺼낸 한마디에 법사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의사진의 발언권을 아니고 의사진의 안건을 했어 모르겠어. 이렇게 초선에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국회에 와서 참 충격적인 발언을 듣네요. 오만한 국힘 행태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씁쓸했고. 듣는 초선들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는데요. 네, 참고로 법사위 1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과거 소환으로 맞섰습니다. 옛날에 박지원 의원도 저보고 그랬어. 박근태 의원 똑똑이하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세요. 초선이 그렇게 정치를 배우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군번도 없고 병과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 사석에선 나이가 더 많은 의원이라도 선수 높은 의원에게 선배님하고 부르긴 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사위 선후배 나이도 힘을 못 쓸 만큼 감정 격해졌는데요. 비하성 발언까지 난무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했어요. 귀가 멀었어요. 잘 안 들려요. 앉으세요. 송석준 의원님 앉으세요. 자, 송석준 의원님 덩치 자랑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듣기는 없고 강하게 말하기만 가득한 법사위였죠. 앞으로 선거 때 잘 듣는 사람 구분해서 잘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달라졌죠. 서울은 열대야에서 벗어났고 철원은 아침 기온이 10도대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낮더위가 여전해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 23도, 춘천은 21도에 그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 33도까지 오릅니다. 조금씩 폭염특보가 해제되고 있지만 남부는 여전히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부터 남부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 목요일과 토요일 중부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